안녕하세요. 요즘 국제 정세는 날로 이제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 시시각각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이제 3대 우리 강대 강으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만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 침공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방의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아주 강력한 저항을 가지고 국민의 의지를 가지고 단결해서 정확하게 이제 본질을 잘 보고 정말 전략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무기와 인력을 가지고도 러시아가 이제 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림 대교가 이제 폭파된 것을 우크라이나 소행이라 단정하고 푸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키우라든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잖아요.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해서 민간 시설까지도 이제 폭파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푸틴은 이 크림 대교가 5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지은 어떤 푸틴이 공을 들인 그런 달이잖아요. 네, 그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크림 대교가 폭발한 지 며칠 만에 이제 키우라든지 주요 도시들을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인명 피해도 나고 민간 시설에 피해도 났는데 지금 뭐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뭐 크림 대교 폭파시키는 건 당연한데 그게 이제 테러를 규정을 한다는 푸틴의 사고방식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민간 시설을 무력으로 이제 해서 사람 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한 사람의 권력자가 가진 어떤 야망과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이제 확전이 될지 지금 많은 부분을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요. 확전은 분명하죠. 확전이 될 건 분명하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보복성 하면은 우크라이나도 보복성 공격을 단행하고 그렇게 되면 확전되고 서방의 무기 지원,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나토하고 이제 연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거고 거기에도 이제 푸틴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전쟁은 이제 확전은 피할 수 없고 푸틴이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게 이제 핵이겠죠. 전술 핵을 사용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서방이라든지 나토 이런 것이 이제 새로 이제 전략을 수정하고 대치를 할 텐데 푸틴이 야심이 성공하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무력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땅을 침공을 해서 자기 러시아 영토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전쟁이 좀 확전을 좀 제어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요즘 압박을 하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미사일을 계속 이제 발사를 하고 고각으로 이제 날리기도 하고 뭐 태평양 쪽을 해서 이제 선해안속 날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건 없죠. 당연히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크겠죠. 그 좋은 그런 자기네들의 세습 체제, 최고 권력을 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걸 잃는 모험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휴전 상태라 해도 북한의 생각은 그 어떻게 보면 가상의 쇼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 긴장을 조성하고 혼란을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체제 유지라든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행위죠. 편대 비행을 해서 12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편대 비행을 해서 한반도를 상공에서 압박하는 행위라든지, 공군력은 상당히 이제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항공 하늘을 날리면서 이제 우리를 압박한 거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정말 전면전을 할 그런 할 능력은 안 되죠. 당연히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 한미 동맹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많은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뭐 군사 무기 어떻게 해서 전면전을 하겠습니까?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항상 0%라는 뭐 100%라는 건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국지 도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습 도발 이런 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어떤 교란시키고 러시아하고 중국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유리하게 이제 그 빈틈을 잘 노리고 공략하려는 그런 것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도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세가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런 어떤 국제 정세도 객관적으로 잘 견지를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항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나름대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안보를 위협하는 걸로 비춰지는 거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그 내부의 결속이라든지 뭐 안보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지. 걔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질서라든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도 우리의 항공모함이 오고는 것이 자기네들 정권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의 사냥 행동이 우리의 안보와 이제 여러 가지에 이제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국제 질서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삶의 질서도 그렇고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이해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고 모션을 취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면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우리의 한미동맹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대충 이제 정확하게 이제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대충 이제 정세를 추론할 수는 있어지는 거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움직임을 보면서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고, 국방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외교 안보 대안이라든지 걸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거겠죠. 서로에게 유리하게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끔 끌어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라든지 본질을 보거나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자국 이해 논리와 맞물리는지 그런 거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국제 질서라든지 재편되는 그런 것들. 감사합니다.